문재인 정권 3년간에 과거는 아파트가 6억이면요. 서울 강남 같은 데 말고는 외곽에 한 3, 40평짜리가 6억짜리 이하가 수두룩했습니다. 3년 만에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67%에서 29%로 급감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6억 이하가 거의 씨가 말라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9억 이상은요,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9억 이상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죠. 대부분이 9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가 그림에 구로구 신도림동, 강서 화곡동, 서울 성북 종암동, 강동구 암사동 이런데 5억대 아파트가 다 9억, 10억 이상이 되어버린 그 구체적인 가격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 같은 변두리에도 아파트가 6억 이하가 97%인데 33%로 줄었고, 마포에는 이제 54%에서 6%만 남았습니다. 강북권에서 6억 소멸이 더 두드러졌고, 강남구는 15억 초과가 26%에서 73%.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는 다 1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억부터 9억까지 아파트가 17.1%였는데, 이것도 이제 강북이나 변두리를 중심으로 그 이하다가 6, 9억 안에 들어간 게 많아져서 30.8%. 이제 9억에서 15억이 11.8에서 24.6이 되고, 15억 이상이 3.9에서 15.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가 15억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아주 고급 아파트만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흔한 아파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남도 아닌 마포하고 동작에서 59평방미터, 59평방미터면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의 평균 재산이 4억 3천인데 빚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3억대 후반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 평균 재산이 그릇밖에 안 되는 4억 전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6억 이하 아파트가 찾기가 어렵게 됐으면 서울에 사는 서민들은 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집이 없는 사람이 서울과 경기 같은 수도권에는 지금 절반 이상이 넘을 건데, 60%가 넘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들이 바람을 잡았습니다. 자,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산다, 영끌 대출이다, 주식도 했지만은 부동산에서도 그런 말을 자꾸 썼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20대 30대가 10억 가까운 아파트를 뭔 돈을 주고 도대체 대출을 받나요? 대출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그걸 대출받아서 30대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가지 않는 보도를 한다라고 해서 화가 났는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아파트 거래에 작년에 31%가 그 무주택자가 산 거고, 나머지 69%는 그거는 전부 다 유주택자끼리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들이 대출받아서 샀다라는 것도 그야말로 부모가 돈 대준 거고, 집 있는 사람이 투기로 계속 집을 사놓은 거죠. 올라가니까 사놓으면 세금 내고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9억 초과가 15%에서 39%로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부가 규제를 했지만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커녕 올려놨고, 정부가 공급한다라는 땅에 아파트가 들었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집에 가고 없을 거고, 그 아파트가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지어진다도 그것이 또 투기판이 되어서 아파트 가격을 더 올리지 궁극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한 3, 4억짜리가 최대치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3, 4억짜리 아파트가 많았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울, 경기도에서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야말로 저가 서민 아파트 종말의 시대가 지금 된 거죠. 심지어 감서구 발산동 둔촌 주공 아파트 24평이 7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2016년에 3억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뭐 위치가 변두리라서 사람들이 잘 가서 살라고 하지도 않던 아파트죠. 3년 만에 더블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16평짜리 아파트요. 이게 6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16평짜리면 방 한 개 있고 거실 방 같은 거 하나 있는 사람이 살기에 턱없이 좁은 아파트인데 이게 6억이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야말로 일하러 갈 수 있는, 그래도 지하철과 크게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변두리라도 지금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사라지냐? 지금 빌라, 연립주택 이런 것까지도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는 겉들떠 보지도 않았죠. 왜? 그런데 살게 되면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또 뭐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집을 사도 가격이 떨어진다. 엉망난림으로 지어서 그런 부분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거는 사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빌라나 연립주택까지도 사람들이 지금 살 수 있으면 살라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 중에 상당수는 건설업자들이 그냥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수익 극대화로 해서 조금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죠. 2억 미만의 진짜 서민 아파트는 서울에 1000몇백 개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국가적 주택 공급 문제를 지금 1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350만 원이면 아파트를 건축비를 지을 수 있다. 자, 곳곳에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에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짜투리 땅 3분의 1이 쓰지 않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땅이나 또 정부가 재개발 지역의 땅들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국가적 주택 공급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걸 갖다가 한다라고 발표하고 밀고 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제도만 갖추고 토지주택청이라든지 이런 걸 띄우기만 하면 아마 그때부터 이 아파트 가격은 내려오기 시작해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지금 그런 거를 여야 어디에서도,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살아가는 서민들이나 오늘 보니까 울산에 뭐 아파트도 전세가 폭등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방에도 조금 사람 살만한 데는 폭등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그야말로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인 평당 700만 원, 20평짜리면 1억 4천, 30평이면 2억 1천만 원으로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현 수준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정부가 다른 지금 모든 예산을 투입하는 거를 지금 무슨 뭐 정부가 10년 동안에 이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150조를 쓰는 거 쓰지 말고요. 이 집만 제공해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 없이 그냥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주장하지 않는가? 왜 뉴스 브리핑만 주장하고 앵그리블루만 주장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요, 잘못된 지금 가치관이 한국의 썩은 상류층들과 그리고 일부 중산층에까지도 번져 있다는 겁니다. 상류층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벌어서 있는 것만 해도 내 자식 먹고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없는 사람들이 다 그냥 눈에 이렇게 불을 켜고 이빨을 갈면서 정화하는 이런 세상이 안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가 주거 정책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죠. 상류층들이요. 중산층도요. 내가 이 와중에 악착같이 부동산 투기해서 상층으로 올라가 보겠다. 헛꿈을 꾸지 말고요. 내 자식이 나중에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 팔아서 돈을 옛날보다 좀 벌어본들 나는 그러면 어디 가서 살 거냐.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 외형 가격이 올랐다고요. 그거 팔고 시골 가서 살 거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내 자식은 그러면 어디에 가서 살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요. 앞으로 애들이요. 결혼하지 못하고 늙어도 부모하고 같이 사는 캥거루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 가보면 영국이나 자식들이요. 직장 제대로 없지 집값 비싸지 해서 도시에서 살다 안 돼서 외곽에 있는 부모 집으로 다 기어 들어와서 얹혀서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특히 서민일수록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왜? 미국에도 그런 집세나 이런 부분이 만만찮으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 다시 이제 부모 있는 대로 다 기어 들어오고 있다. 미국에서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는 하우스 푸어들. 그래서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덮치면서 미국은 대부분 3, 40년 모기지 론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출금을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갚지 못하는 집만 있지 완전히 거지꼴이 되는 하우스 푸어들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때에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갈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경제 불황에다가 코로나 사태가 덮치면서 실직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모기지 데이터 회사 블랙라이트가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바람에 집을 팔아야 될 상황에 지금 부딪힐 수 있다. 조사 결과 대출자 106만 명이 대출금을 30일 이상 연체를 했고 이들 가운데 연방정부의 담보대출이나 상한 납부, 유예, 자격을 갖춘 이는 68만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많은 사람이 집만 그럴싸한 부자지 현금은 가난뱅이다. 2, 3년 전에 심지어 5개월 전에만 집을 샀더라면 그래도 자산을 가진 게 될 뻔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 그래도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건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도 지금 미국의 주택 매매가 급감했지만은 저금리로 상환 부담이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6월에도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280조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코로나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소득이 줄어들 건데도 이들이 이렇게 집을 대출받아서 샀다가 결국 이것이 부실화되고 그리고 경매에 넘어감으로써 이 금융기관까지 다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집주인들이 머지않아 집을 다 뺏기거나 팔아야 될 사태가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7%인 350만 명이 상환금 일시유예. 그래서 대출금을 제대로 원리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일시유예를 받아 있는 상태고요. 실제 갚지 못하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부동산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지금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개선할 방도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할 필요도 없고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뭐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돈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가적으로 평당 700만 원의 주택을 공급하면 그때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사회 복지가 될 거다라고 저는 서민들한테 믿습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서민들 중에 아무리 재산 적어도 1억, 2억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절반쯤 내고 집 사고 남은 금 이렇게 이 할부로 갚게 되면 아마 그들은 그 부담 정도는 감소하고 적은 소득이 있어도 적어도 내 집에서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는 올라서 난리지요. 그리고 전세는 일단 잘 없지요. 월세가 그러니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월세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한 사람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는 월세가 지금 서울 곳곳에서 아파트 월세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서민은 도대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자,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문가리가 답변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